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들 밥해 먹이고 온라인 수업 시키고 또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하고 매일 씨름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 모두를 응원하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통통가족대화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가족대화법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통은 고통, 통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통은 소통, 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소통으로 가는 대화법이라는 뜻이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가족들 모두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그런데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소통이 되면 가족 모두 행복해지겠죠. 자녀들에게 건강한 인격과 또 바른 자아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통통가족 대화법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가꾸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통가족대화법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열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족들이 엄청 중요한 무거운 내용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죠.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가벼운 내용인데 서로 말하는 대화의 방법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네, 대화에서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빠와 아들이 있네요. 둘은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아빠가 아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이 종이컵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종이컵과 같은 내용이라면 무거운 주제일까요? 가벼운 주제일까요? 가벼운 주제예요. 그쵸? 근데도 이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엄청 기분 나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로 아들한테 확 집어던져 보세요. 어우, 네, 잠깐, 네, 잠깐. 야, 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아드님 입장에서 아빠가 이렇게 가벼운 내용을 전했는데 이 내용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면 전하는 방법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전하는 방법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하는 방법 때문에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쏟아지면 옷을 버릴 수 있겠죠? 가벼운 내용이에요? 좀 무겁고 심각할 수 있어요? 무거운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내용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전할 수가 있어요. 들어볼까요? 자, 아들한테 아빠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괜찮겠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혹시 괜찮겠어?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전해보세요. 아까랑 기분이 어때요? 사랑받은 기분이에요. 네. 자, 내용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방법과 방식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족 간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심각한 내용들이라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소한 내용들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빨리 일어날래?
핸드폰 그만 좀 해. 골고루 좀 먹어. 방 좀 치울래? 이런 내용들이 사실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들이 아니죠. 사소한 것들인데 근데도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는 말하는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왜 대화에서 이렇게 방법이 중요할까? UCLA 대학의 메라비언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의사소통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을 연구하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됐냐 하면 서로 대화할 때 의사소통에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8%는 음색, 목소리, 이 청각적 메시지가 무려 38%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55%는 바디랭귀지, 표정, 이런 시각적 메시지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음색이 거칠거나 짜증이 섞여 있거나 또는 표정이 찡그러져 있다면 내용이 들리지 않고 음색과 표정이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메라비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의 내용은 7%, 그리고 음색과 같은 청각 메시지는 38%, 표정과 몸 제스처가 주는 메시지는 55%를 차지한다는 것.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연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아빠와 딸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어, 저 사랑해요? 사랑해. 용돈 필요해? 우리 딸이 아빠가 사랑한다고 분명했는데 어떻게 들렸어요? 아빠가 저를 귀찮아하고 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말하는 것 같아서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지금 분명히 아빠는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 딸은 아빠가 말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 목소리와 표정이 주는 메시지를 들은 거죠. 예, 이렇게 보셨다시피 내용은 분명 좋은 말이었는데 사랑해라는 말이었는데 귀찮아 저리 가라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통통대화법의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우리 자녀들의 뇌를 인간의 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데니얼 시걸이라고 하는 UCLA 정신과 교수님은 인간의 뇌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파충류의 뇌인데 그것은 생존을 담당하는 기능을 해요. 두 번째 뇌는 포유류의 뇌인데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뇌입니다. 세 번째 뇌는 전두엽 대뇌 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하는 뇌, 인간의 뇌입니다.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는 동물적 뇌죠. 이 두 뇌,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 동물적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안전한가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깨지고 생명과 생존에 위협이 오게 되면 이 동물적 뇌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동물이 하는 그런 생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뇌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뇌 기능을 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 이런 공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뇌가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간의 뇌를 더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안전하게 말하는 그러한 대화의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안전이 깨지고 또 동물적 뇌가 활성화되면 동물이 하는 5가지 행동을 하게 된대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죽은 척하거나 복종하거나 숨는 행동이 바로 동물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위협적인 말로 교육이나 훈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동물의 뇌가 활성화돼서 마치 그때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교정해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뇌예요. 손이 뇌입니다. 근데 이 아래에는 파충류의 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파충류의 뇌. 네,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뇌는 변연계라고 부르는 감정뇌 포유류의 뇌입니다. 뭐라고요? 포유류의 뇌. 자, 위에 있는 네 손가락은 바로 인간의 뇌, 사고하는 뇌, 인간의 뇌를 뜻합니다. 무슨 뇌라고요? 인간의 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뇌 중에 어떤 뇌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인간의 뇌를 사용해야 되겠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그러려면 안전하게 말하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사고하는 뇌가 전체의 뇌를 다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전이 깨져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꾸중을 하고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쫙. 맞아요. 그럼 동물적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동물처럼 눈치 보고 복종하고 그렇게 숨고 도망치고 또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만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훈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손가락을 통한 뇌, 우리 자녀들의 뇌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통통가족대화법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반응하지 말고 반영하고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한번 시범을 볼게요. 어때요? 아 진짜 양손은 전산이 나오는 거 봐야 된다고. 오늘 특별히 설교도 하셨어. 저리 가. 맨날 이래. 놀아주지도 않고. 진짜 설교 진짜 잘하시다. 엄마 오빠 저 안 놀아줘요. 오빠가 바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바쁠 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빨리 저기 앉아 있어. 방금 보신 것은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반응하기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반영하기는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반영하기를 잘하는 엄마가 어떻게 자녀 간의 갈등을 잘 중재하고 또 가르치는지 한번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빠가 놀아달라 해도 안 놀아줘요. 아이고 윤희, 선돌이한테 놀아달라고 했는데 안 놀아줘서 속상했구나.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오빠 좀 혼내주세요. 오빠를 혼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분명히 오빠한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 선돌아. 저요? 네. 왜요? 네 엄마. 그 윤희가 선돌이한테 놀아달라고 했는데 안 놀아줘서 속상했다고 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 놀렸어. 아니 엄마,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놀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톡톡 치니까 저도 화가 나잖아요. 또 얘 편들 거죠? 아니지. 선돌이가 유튜브 보고 다 끝나고 나면 윤희랑 놀아주려고 했던 거구나. 네 맞아요. 그건데.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 선돌이는 유튜브 다 보고 윤희랑 놀아줄 거니? 네. 그러면 윤희야, 선돌이는 유튜브를 다 보고 나서 이따가 놀아줄 수 있다는데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 같이 놀까? 네. 그래도 괜찮을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은 엄마가 맛있는 안동찜닭 만들어줄게. 예! 안동찜닭이다! 반영하기와 공감하기를 통해서 남매 간의 갈등 상황을 잘 풀어낸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영하기는 평소에
우리가 잘 습관화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인격과 또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하기가 아니라 또 이 반영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 간의 대화에 17대 83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대 83의 법칙이 뭘까요? 가족 간의 대화에 있어서 다른 가족이 하는 이야기를 평균 17%만 듣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83%는 무엇을 듣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사건, 가치관 이런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는 말 또는 가족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하기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을 멈추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통통가족대화법 3가지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 두 번째, 동물의 뇌가 아니라 인간의 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말하자. 세 번째, 반응하지 말고 반영하고 공감해주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족 간에 행복하고 또 좋은 그런 가족 분위기,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